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인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원했습니다. 재활 난민으로 불리며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했던 장애 아동들과 가족들은 이런 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진 충원과 낫병동 추가 확보 등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TJB가 뇌병변 장애아동 부모인 건우 아빠와 함께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진행한 기적의 새싹 캠페인. 지역사회가 관심과 힘을 보태면서 전국에서 처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고 당시 9살이던 건우는 16살이 돼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전국을 떠돌아야 해 재활 난민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재활 난민으로 이제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대전의 장애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건립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진료 과목은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로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20병상인 낫병동과 50병상인 입원병동도 운영합니다. 병원에 마련된 6개 학급에는 해든학교 소속 특수교사 7명과 특수교육 실무원 3명 등 10명이 파견돼 입원 치료를 받는 장애 아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병원은 낫병동에 100명 넘는 예약이 몰리자 치료 대상 아동들의 진료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일자 향후 치료가 시급한 아동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아마 추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기 순서라든가 의료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당직이 2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수당 등 처우 개선과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중증장애 가족들의 기적의 새싹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가 보상이 마무리된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를 내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 융합특구 가운데 대전 역세권 구역을 2026년 3월 14일까지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3월 선정한 도심 융합특구 가운데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역세권 구역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서를 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대전 도심 융합특구는 지난 2021년 대전역 일원이 선정됐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사업 추진이 불안했던 상황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서 실시 설계 등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마약의 일종으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만 키우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전 동구의 한 파출소에서만 열흘 동안 천여 주에 가까운 불법 양귀비 재배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400주 이상 키운 곳도 있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전 동구의 한 마을, 순찰하던 경찰이 한 집으로 들어가더니 성인 덩치보다 큰 식물 더미를 들고 나옵니다. 정체는 바로 불법 양귀비. 집안에서 키우던 양귀비 120여 주를 적발한 겁니다.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5월을 맞아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많게는 420여 주를 넘게 기르던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파출소에서만 10여일 동안 모두 11건을 단속하고 양귀비 936주를 압수했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의 고령층이었는데 관상용인 줄 알았다거나 씨가 날라와 저절로 자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고의성 등을 가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관상용 양귀비와 달리 아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약용 양귀비는
한 주라도 재배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농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경작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는 가정 상비약으로 옛날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양귀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상습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중독된 게 지난 2021년 적발된 마약사범 1,745명 중 절반 넘는 56.7%가 60세 이상인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민간요법처럼 사용되는 양귀비도 환각 증상과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인 만큼 단 한 폭이라도 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학교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김상현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학교 앞에 놓아둔 꽃이 폐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군의 추모를 위해 놓아둔 꽃들이 치워져 있고 캔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사진이 게시됐고 누리꾼들은 오늘이 숨진 김 군의 생일이라며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국가꽃을 버린 게 아니라 학교 경비원이 잠시 치웠다가 교장 선생님 출근 이후 지시를 받고 현재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필리핀 현지 이민국 수용소를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은 수용소 지붕을 넘어 탈출한 한국인 38살 A씨를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빚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초 A씨는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필리핀 당국의 추방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국 경찰에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서산의 한 야산에서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공개됐습니다. 양손이 뒤로 꺾인 채 2중 3중으로 겹쳐진 유해들의 모습이 당시 일어난 비극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민군이 점령했던 땅을 되찾은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협력했다는 의혹만으로 수사나 재판 없이 민간인들을 총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발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m 남짓 교통호에 2중 3중으로 겹쳐진 유해들이 7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골 옆으로 M1 소총 탄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산과 태안에서 인민군에게 협력했다는 혐의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희생자 대부분 2에서 40대 성인 남성들이었고 여성 유해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1950년 10월부터 석 달 동안 이곳 서산시 갈산동 등 30곳에서 이 같은 학살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해군이 인민군이 점령했던 땅을 수복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 없이 총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28 수복이 된 이후에 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일사후퇴 내려오면서 다시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보도연맹이 됐든 지금 해군도 같이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빨갱이란 낙인 속에 70여 년을 억울하게 숨어 지내야 했던 유가족들. 백발이 돼서야 부모의 행방을 확인한 노인의 뺨엔 연신 눈물만 흐릅니다. 부모 잃고 재산 잃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선에 피해서 살아온 사람들 출세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가 있어야 하죠. 지난 10일부터 20여일 동안 이어진 발굴 작업 결과 서산 갈산동 교통호에서 발견된 유해는 60여 구. 15년 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만 977명, 희생 추정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1,8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을 세종 추모의 집으로 옮기는 한편 탄원과 검체 채취 등으로 신원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달 2일 축구장 면적 1,800배가 넘는 산림 피해를 입은 홍성 산불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될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소방과 함께 감식한 결과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불이 처음 발생한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토대로 실화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홍성 서부면 결성면 산불로 주택 53동이 소실됐고 산림 피해는 1,337헥타르, 가축 6만 8천여 마리, 농업시설물 183동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사회 참여도 어렵고 자신감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장애인 골프 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골프채를 잡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7년 전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안우성 씨는 지난해 다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사고 전부터 10년간 즐겨했던 골프를 이젠 휠체어를 타고 앉아 다시 치게 된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막상 또 다치고 나서 스포츠 활동 하려니까 옛날에 하던 게 생각나서 새로 이렇게 골프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 이렇게 대회에 나오면 처음이라서 기대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쪽엔 목발을 낀 채 다른 손으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기도 하고 휠체어를 탄 채 한 손으로 스윙을 날리기도 합니다. 2023 장애인 골프대 축제 참가자들로 각자의 방식으로 장애를 이겨낸 다양한 골프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장애인 스크린 골프 대회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6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골프를 시작해 8년째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황태권 씨는 대회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가 없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항상 같은 대우를 비장애인처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행사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체력 증진, 골프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골프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장애인 골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골프 저변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의 장애인 골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스크린 골프 대회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부터는 필드 골프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내일은 안성에서 40여 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부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2등급지 일부를 부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전시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얻어 3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소된 부지 면적이 4만 3천여 제곱미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KDI 적정성 검토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의료 운영체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상 공모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 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가 최근 발표한 보물산 프로젝트는 선거 때마다 나오던 보문산 개발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민관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7년까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대전 공장 화재 이후 사측이 책임지지 않고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타이어 지회 측은 대전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이후 사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구조조정은 실시한 바 없으며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화재로 일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금산공장 등으로 전환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59살 남성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을 지시하려고 굴착기 기사를 따라가다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굴착기 기사가 이를 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이 50인 이상 현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며 A씨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